권영철 선임 기자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먼저 좀 할 준비를 했는데 예. 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좀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침에 압수수색 당하고 예. 오후 늦게 한 거죠? 사표를 낸 거죠? 오후 한 4시쯤에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직접 통화하셨어요? 예, 특감팀의 감찰 자료 일체를 가져갔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했다. 아무런 역할도 없이 자리만 지키는 것은 국록을 축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수사 받는 입장에선 불리한 거 아닙니까? 사실 불리하긴 하죠. 고위공직을 유지하고 수사를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보호막이잖아요. 하나에. 그렇죠.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람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검찰에서 나올 때도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한 번 더 보고 나가라고 만류했지만은 바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임기 말까지 억지로 버티거나 뭐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버티겠다면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혹시 나중에 구속되거든 면회나 와라. 면회나 와라. 권영철 기자. 한마디 딱 더 한 거는 어느 게 이기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것이다. 그 어느 게 이기는지는 나중에 보면 버티는 게 이기는 거냐, 자기처럼 일찍 타고 나가는 게 이기는 거냐,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아까 박범계 의원은 굉장히 모멸감 느꼈을 거다. 이 감찰관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소회는 얘기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래 평검사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건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게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청와대가 국기 문란 사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한 마당에 버텨봐야 모양새만 구길 것이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거론된 뒤에 버티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들 봤지 않습니까? 최동욱 총장 버티다 어떤 일 당했는지. 예, 장관 자기들 검찰 식구들이니까 봤을 것이고요. 예. 우병우 민정수석은 쉽사리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갈 거라면 이미 나갔겠죠. 그렇지만은 버틴다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이 우병우로 기결되는 이른바 기승전 우병우가 될 것이거든요. 기승전 버티면 버틸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이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공정성 시비가 계속 빚어지겠죠. 또 우병우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별 감찰관 했는데 안 돼서 특별 수사팀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결국 또 특별 검사까지 가는 건가? 특별을 몇 번 거쳐야 이거는 수사가 되는 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버티고 있는 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럼 특별 검사인데 특별 검사 안 되면 그다음 뭐로 가야 돼? 무슨 특별로 가야 됩니까? 우리 워낙 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관 이게 어제 압수수색하는 장면만 딱 하나를 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태도, 국기 문란 사범으로 낙인 찍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알겠습니다. 이소 사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출과 관련해서 이른바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정치권이 요동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을 세우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관련 보도를 처음 한 매체는 월간조선입니다. 월간조선 9월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핵심 측근이 전했다는 것이고요. 이 핵심 측근이 누구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해왔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반기문, 김무성, 오세훈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찰해왔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직접 저울질까지 해왔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답니다. 네. 자,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게 맞습니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이 점심을 했습니다. 그 점심에 참석한 관계자 A 씨와 통화를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그런 얘기, MB가 킹메이커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거론됐다.
아, 점심은 자리에서.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말일 거다. 그렇지만 거론된 얘기는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지금 이전 대통령이 킹메이커를 한다고 되겠나. 그냥 관심 수준이었다. 상식선에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차기 대통령에 관심 가지겠다는 정도의 얘기였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B 씨도 예. 이전 대통령이 내가 차기 정권 창출한다고 했을까? 사실 무근이고 와전돼도 뭔가 많이 와전된 얘기일 많이 것이다. 와전된 얘기.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보도로 나왔을까요? 두 가지 분석인데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아무래도 최근의 불편한 심기 때문에 와전됐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A 씨는 최근의 박근혜 정부가 계속 뭐 이명박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 정부에 대한. 예. 그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B 씨도 4년 내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말하지만은 박근혜 정부는 차별화만 하고 정책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결과도 없는 수사가 이어지니 그에 대한 불평을 토로했을 수는 있지 않겠냐. 그 불평 토로한 게 왜 그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얘기랑 어떻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와전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받아 적는 사람이 뭔가 좀 이래 뭐 불평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가 친이계를 좀 키워보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차기 정권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차기 정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예. 그런 심경을 피리겠지 않겠냐는 건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재직 시 행위가 국회 청문회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아닐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전제로 하는 얘기고요. 예. 김갑수 한국사회이론연구소 전 대표도 MB 입장에서는 깝깝한 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사정에서 다칠 수도 있지만은 예.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냐.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정권 만들기에 나서서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수는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보도가 된 거 아니겠느냐. 예. 일종의 해프닝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그런 셈입니다. 월간조선 9호로에서는 주요 기사로 달았는데 조선일보 본지에서는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신문들이 받았고요.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핵심 측근 외에는 근거가 없고요. 정황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청취자 1254님은 와전이라고 하더라도 좀 코미디 같네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된 거군요.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이 내용, 이 기사의 이면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